예,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R 언어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R 언어요. 요즘에 뜨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R 언어입니다. 그래서 R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데, 이러한 R 언어가 어떠한 언어인지, 그리고 이런 R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R 언어에 대한 기초 문법 등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R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쭉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학습하시는 분들의 에,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빅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 분석가로 갈 수가 있고요. 분석가,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어, 즉 기술 전문가죠.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진로가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분석가는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금융 쪽 빅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제조, 또는 의료업계, 또는 뭐 이제 유통 분야의 어떤 분석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주로 분석 전문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통계학 쪽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통계학, 이런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데, 예, 이제 뭐 회계 분석이라든지 등등 통계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그런 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건지,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어, 지식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그리고 분석 도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런 지식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둡이라든지, 하둡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뭐 분산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둡, 이건 전부 다 오픈 소스입니다. 하둡 또는 스파크 같은 프로그래밍, 하둡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이게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죠. 물론 이거는 그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이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뭐 자바라든지, 또는 RDBMS라든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리고 또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와 관련된 어떤 이런 기반 기술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제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이런 쪽이에요.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프로그래밍, 이런 쪽이 바로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은 상당히 고급 기술들이죠. 그래서 어, 이런 그 IT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어,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그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면은
각 분야별로 물론 각 분야별로 그쪽에 전문 분야가 있겠죠.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분석 도구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분석 방법 등 그런 분석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분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도구로 R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에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R 언어고요. 분석 전문가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R 언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R 언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 자체는 간단한데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아주 생소하고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 어려운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하게 되면 큰 데이터, 거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큰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왜 생겨났을까요? 예, 이러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IT의 발전이죠. IT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등장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빅데이터 용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뭐 이제 거품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는 마케팅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이제 IT 산업 발전과 맞물려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 4차 산업 시내 산업이라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 요즘에는 거의 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요즘에 뭐 뜨고 있는 4차 산업에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예, 이 소프트가 중심이 돼서 소프트웨어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죠?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서 그 사물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다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죠. 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뭐 굳이 제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또 VR, VR은 뭐죠?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가상현실. 자, 이 가상현실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거죠. 또 뭐가 있나요?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는 게 요즘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은 이제 여기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 뭐 자율주행 뭐 또는 등등 스마트폰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이런 것 등도 전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또 대표적으로 또 로봇가 있죠. 로봇. 예, 로봇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 등이 전부 다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각각의 산업들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산업 사회가 돼가는데 어, 어,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봅시다. 어, 이것은 말 그대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게 된 그런 기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론 인터넷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맞물려서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SNS도 역시 아주 크게 성장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데이터로 하루에도 또 엄청난 양의 데이터 또는 뭐 시간 단위 또는 뭐 분 단위로 해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 IT 산업의 발전 속에서 어, 만들어진 이런 기기들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로부터 파생되는 데이터들이 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크기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큰 데이터들을 예전처럼 서버 한 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서버 한 대의 서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서버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서버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존 소프트웨어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기존 소프트웨어로는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대의 서버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라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뭐 이쪽 IT 쪽에 지식이 없는 분들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있죠. 이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대표적인 솔루션 소프트웨어로는 MySQL 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MySQL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RDBMS라고 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MySQL 또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이런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로 즉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기존의 처리할 수 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없는 즉 MySQL이나 오라클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 NoSQL이라고 하는 NoSQL이라고 그러죠. 예. NoSQL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또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전문가, 아, 기술 전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NoSQL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요 그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주는 그런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 데이터의 어떤 필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키마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회원이 있어요. 회원. 그러면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각 필드마다 이 회원의 이름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키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뭐 누구, 홍길동 또는 아무개,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 주소는 어디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이걸 스키마라고 그래요. 스키마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그 스키마들은 각각의 데이터 타입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데이터들이 뭐 홍길동이면 그러니까 전체 길이 값이 문자의 길이 값이 얼마 뭐 몇 바이트 나이는 뭐 몇 바이트 주소는 몇 바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데이터들이 스키마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걸 필드라고 그러는데 이름 필드에 들어오는 것은 뭐 몇 자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뭐 등등 이러한 그 스키마가 딱 명확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NoSQL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제약 사항이 없어요. 제약 없이 그냥 동적으로 어떤 새로운 필드를 막 추가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뭐 새로운 필드를 뭐 주소 예를 들면 회원 테이블에 이렇게 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다 뭐 이 사람의 취미도 추가시킬 수 있고 등등 마구마구 어떤 필드들을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 필드를 막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NoSQL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대의 서버에서만 동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또는 뭐 트래픽에 대한 그런 제약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한 대의 서버라는 제약사항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정해져 있지만 NoSQL은 그런 게 없어요. NoSQL은 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분산 처리 시스템. 자, 제가 앞에서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둡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대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에서 이것 등을 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노시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염두를 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트래픽도 훨씬 더 거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해서 그동안 아마 이쪽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어, 상당히 어떤 뭐 획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사용해 왔다면 No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한 대에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일한 유니크한 데이터만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버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노시컬은 어때요? 노시컬은 여기저기 데이터를 중복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버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서버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서버가 몇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노스큐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걸 행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행 기반 또는 열 칼럼이라고 그러고 이런 열 기반의 어떤 그런 두 종류가 모두 다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제약사항을 많이 극복을 한 그러한 어,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노시퀄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빅데이터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